거울 앞에 선 한도연은 옷깃을 매만지다 말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색 투피스는 10년도 더 된 것이었다. 소매 끝이 약간 헤어져 있었고 어깨선도 요즘 유행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래도 이게 그나마 제일 나은 옷이었다. 엄마, 준비 다 됐어? 문 밖에서 아들 지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도연은 황급히 립스틱을 집어들었다. 손이 떨려 한 번에 제대로 바르기가 어려웠다. 오늘은 지호의 상견례 날이었다. 아들이 결혼한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잠깐만.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을 다시 한번 살폈다. 58배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얼굴이었다. 눈가의 주름, 힘없이 내려앉은 볼살, 백발을 가리느라 어설프게 염색한 머리카락.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지 이제 1년. 평생 아들 하나 키우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엄마, 늦겠어. 알았어, 나간다. 도연은 낡은 핸드백을 들고 방문을 열었다. 거실에서 정장을 차려입은 지호가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들은 정말 의젓하게 컸다. 중견 IT 기업의 과장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성장했다. 그것만으로도 도연은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세린이네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시래? 출판사 대표시고 어머니는 화가시래. 집도 강남 쪽이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출판사 대표라니, 화가라니. 그런 집안 사람들이 이 좁은 빌라에 사는 은퇴교사를 어떻게 볼까? 아들이 눈치챌까봐 애써 밝게 웃었다. 그래, 좋은 분들이시겠네. 엄마, 너무 긴장하지 마. 세린이가 우리 집 형편 다 알고 있어. 괜찮대. 괜찮다는 말이 오히려 더 마음을 무겁게 했다. 도연은 가방끈을 꼭 쥐었다. 남편은 지호가 5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뒤로 도연은 혼자 아들을 키우며 살아왔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부끄럽지 않게 살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가난이 서러웠다. 그래, 가자.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하는 동안 도연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높이 솟은 빌딩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 명품 매장의 화려한 진열창. 이곳은 자신이 사는 세상과는 너무 다른 곳이었다.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하자 지호가 먼저 내려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었다. 도연은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심호흡을 했다. 괜찮아. 당당하게 행동하면 돼. 하지만 발걸음은 무거웠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테이블보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낡은 투피스의 옷깃을 한 번 더 매만졌다.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갔다. 예약석으로 안내받은 도연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이름도 모를 꽃들이 우아하게 꽂혀 있었고 은빛 식기들이 반짝였다. 도연은 무의식 중에 손을 무릎 위에 모았다. 어머니, 편하게 앉으세요. 지호가 살짝 웃으며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편할 수가 없었다.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은 모두 세련된 옷차림이었고 낮은 목소리로 우아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저기 세린이 왔다. 지호가 손을 흔들었다. 도연이 고개를 들자 밝은 미소를 띤 젊은 여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윤세린. 사진으로만 보던 예비 며느리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린은 정말 밝게 웃었다. 하얀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봄날의 햇살 같았다. 도연은 얼떨결에 일어나 세린의 손을 잡았다. 어머, 그래. 처음 뵙겠습니다. 지호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들렸다. 도연의 마음이 조금 놓였다. 이 아이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지호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구나. 부모님은? 지호가 물었다. 곧 오실 거예요. 아버지가 회사 일이 조금 늦어지셔서. 세린이 대답하려는 순간 레스토랑 입구가 열렸다. 도연은 무심코 그쪽을 바라보았다. 회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고 있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당당한 걸음걸이로 걸어왔다. 그 옆에는 우아한 베이지색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함께였다. 도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아니, 이럴 수가.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도연은 숨이 막혔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어도 그 눈빛을, 그 미소를, 그 걸음걸이를 잊을 수가 없었다. 윤상호. 그도 도연을 보았다. 발걸음이 멈췄다.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옆에 있던 박미란이 이상함을 눈치채고 남편의 팔을 잡았다. 여보, 왜 그래?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을 응시할 뿐이었다. 도연도 그를 바라보았다. 레스토랑의 웅성거림, 은은한 클래식 음악, 모든 소리가 사라진 것 같았다. 아버지, 세린이 밝게 손을 흔들었다. 하지만 상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미란이 남편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상호의 턱선이 굳어 있었다. 주먹을 꽉 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여보, 미란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지호와 세린이 일어섰다. 두 사람은 아직 무슨 일인지 몰랐다. 그저 어색한 침묵만이 테이블 위로 내려앉았다. 상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다. 도연 씨.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미란의 눈이 커졌다. 도연은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상호 씨. 공기가 얼어붙었다. 세린이 아버지와 지호의 어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지호도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두 분이 아시는 사이세요? 세린의 떨리는 목소리가 고요한 공간에 울렸다. 도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상호는 여전히 도연을 노려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당혹감과 분노, 그리고 오래된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레스토랑의 밝은 조명 아래 30년 전의 상처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앉으시죠. 미란이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남편의 팔을 놓지 않고 있었다. 상호는 마치 꿈을 꾸는 사람처럼 천천히 의자를 당겨 앉았다. 도연과 정확히 마주보는 자리였다. 지호와 세리는 영문을 모른 채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다. 웨이터가 다가와 물을 따랐지만 아무도 잔을 들지 않았다. 아버지, 어떻게 아시는 분이세요? 세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보의 주름을 응시했다. 미란이 남편의 경직된 표정을 살폈다. 25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지금 남편의 눈빛은 처음 보는 것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되고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상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다. 그냥 아주 오래전에 알던 사이였어요. 그 말에는 거짓이 섞여 있었다. 도연은 그것을 알았다. 미란도 알았다. 상호의 머릿속에서는 30년 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1992년 봄,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 벚꽃이 흩날리는 교정에서 22살의 윤상호는 한도연을 처음 만났다. 국문과 과대표였던 그녀는 학생회 회의에서 또렷하게 자기 의견을 말하는 학생이었다. 상호는 경영학과였지만 연합동아리 활동을 하며 그녀와 가까워졌다. 오늘 데모 나갈 거야? 도연이 물었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빛나고 있었다. 정의감이 강했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 나는 집안에서 반대해서.
상호는 머뭇거렸다. 그의 집안은 보수적이었고 아들이 시위에 나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다. 괜찮아. 내 방식대로 세상을 바꾸면 돼. 도연은 상호의 어깨를 툭 쳤다. 그 순간 상호는 알았다. 자신이 이 여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그 후 2년. 두 사람은 사랑에 빠졌다. 도서관 뒤편의 벤치, 학교 앞 허름한 중국집, 한강 고수부지. 어디든 함께라면 천국이었다. 나중에 출판사 차리면 내가 쓴 소설 내가 펴낼게. 상호가 약속했다. 나는 글 못 써. 그냥 선생님이 될 거야. 도연이 웃었다. 그럼 교사가 쓴 에세이집은 어때? 그것도 멋있잖아. 두 사람은 미래를 꿈꿨다. 하지만 졸업이 다가올수록 현실의 벽은 높아졌다. 상호의 집안은 재력가는 아니었지만 서울에 집이 있는 중산층이었다. 반면 도연의 집은 지방의 가난한 농가였다. 도연은 학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3개나 했다. 아들, 그 여자는 안 돼. 집안이 너무 달라. 상호의 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사랑하는데 집안이 무슨 상관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너희가 결혼하면 고생만 할 거야. 상호는 반발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급기야 그에게 선을 보라고 강요했다. 도연도 힘들었다. 고향의 아버지가 쓰러졌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동생들의 학비도 걱정이었다. 도연은 임용고시에 합격했지만 발령지는 강원도 산골이었다. 상호야, 우리 잠시 떨어져 있자. 어느 가을날 도연이 말했다. 무슨 소리야? 멀어도 괜찮아. 주말마다 내려갈게. 안 돼. 너는 내 길을 가야 해. 나 때문에 내 인생 망치면 안 돼. 도연아, 미안해. 도연은 울면서 돌아섰다. 상호는 그녀를 잡지 못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아버지, 세린의 목소리가 상호의 기억을 끊었다. 그는 정신을 차렸다. 눈앞에는 늙어버린 도연이 앉아 있었다. 그 빛나던 눈빛은 사라지고 고단한 삶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죄송합니다. 잠시 생각이. 상호는 물잔을 들었다. 손이 떨려 물이 약간 흘렀다. 미란이 냅킨을 건넸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도연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상호의 가슴 속에서는 30년 묵은 한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메뉴판이 테이블 위에 놓였지만 아무도 펼쳐보지 않았다. 웨이터가 주문을 받으러 왔다가 어색한 분위기를 눈치채고 조용히 물러났다. 그럼 오늘 두 집안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지호가 어색한 침묵을 깨려 했다. 하지만 상호가 갑자기 물잔을 탁 내려놓으며 말을 끊었다. 처음이라고? 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지호가 깜짝 놀라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세린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여보, 미란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하지만 상호는 팔을 뿌리쳤다.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입니까? 한도연 씨? 상호가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도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상호 씨, 제발, 제발, 제발이라고요? 상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옆 테이블의 사람들이 슬쩍 이쪽을 쳐다보았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세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가 시어머니로 모시려는 이 사람이 누군지.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미란이 남편의 손을 꽉 잡았다. 하지만 상호는 멈추지 않았다. 내 인생에서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날 버린 사람. 그 말에 테이블이 얼어붙었다. 세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지호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게 무슨. 도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상호 씨,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떠나놓고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기다렸소. 몇 달을, 1년을. 강원도까지 찾아갔는데 이미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군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뭡니까? 나를 잊기 위한 선택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나는 당신에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까? 도연이 눈물을 닦았다. 당신이 뭘 알아요? 내가 얼마나, 뭘 알긴 뭘 압니까? 나도 힘들었소. 집안의 반대를 무릅쓰고 당신을 선택하려고 했는데 당신이 먼저 포기했잖소? 포기한 게 아니에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레스토랑 안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다. 그럼 뭡니까? 살기 위해서였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병원비가 수백만 원이었어요. 동생들은 고등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농사일로 허리가 망가지셨어요. 나는 그 모든 걸 책임져야 했어요.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당신 집안은 반대했어요. 당신 어머니는 나를 가난뱅이 계집애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게 싫어서 떠난 게 아니에요. 당신이 나 때문에 불행해질까봐 두려웠어요. 상우가 주먹을 쥐었다. 그건 내가 결정할 문제였소. 아니에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는 게 세상이에요. 당신은 몰랐겠지만 나는 매일 빚쟁이 전화를 받았어요. 내 월급으로는 우리 가족 부양하기도 벅찼어요. 거기에 당신까지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남자를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호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가난한 나를 받아주었고 내 가족도 도와주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감사했어요. 상우가 비웃었다. 감사? 사랑 없이 결혼해서 감사했다고요? 최소한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았잖아요. 그 말에 상우가 벌떡 일어섰다. 의자가 뒤로 넘어갈 뻔했다. 불행하게 만들지 않았다고? 당신이 떠난 후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알기나 합니까?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아당겼다. 여보, 제발. 이제 그만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상호는 아내를 내려다보았다. 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제야 상호는 정신이 들었다. 딸 세리는 울고 있었고 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호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도연을 향해 있었다. 30년이 지났지만 상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나는 당신을 잊은 적이 없소. 그 고백에 미란의 어깨가 떨렸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두 젊은이는 그저 멍하니 부모들의 오래된 상처를 지켜볼 뿐이었다. 세린이 냅킨으로 눈물을 닦았다. 지호는 어머니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레스토랑의 매니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손님, 혹시 불편하신 게 괜찮습니다. 미란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매니저가 물러가자 그녀는 남편을 돌아보았다. 여보,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세린아, 같이 가자. 엄마, 가자니까. 미란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다. 세린은 아버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다가 일어났다. 두 모녀가 자리를 뜨자 테이블에는 상우와 도연, 그리고 지호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도연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지호의 눈빛은 혼란스러웠지만 그 안에 원망은 없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세린이 아버지가 그런 분이라는 걸 몰랐단다.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세린이 성이 윤씨라는 건 알았지. 하지만 흔한 성이잖니. 그리고 상호 씨가 출판사를 차렸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상호가 쓴웃음을 지었다. 나도 한도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설마 했소. 서울에 같은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오늘 당신을 보는 순간 그가 말을 멈췄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 딸이 당신 아들과 저희는 정말 사랑합니다. 지호가 갑자기 말했다. 도연과 상호가 동시에 그를 바라보았다. 세린이와 저는 진심으로 서로를 아낍니다. 부모님들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저희와는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라고? 상호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내가 매일 보게 될 며느리가 그 사람 아들이고 내 사위가 될 사람의 어머니가 날 버린 여자인데 그게 다른 문제라고? 상호 씨,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도 힘들었어요. 힘들었으면 함께 이겨내야죠. 왜 혼자 결정했습니까? 당신이 불행해지는 걸 볼 자신이 없었어요.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다. 당신 집안에서 날 무시하는 걸, 당신 친구들이 우리를 쳐다보는 눈빛을 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사랑한다면서 당신을 그런 자리에 놓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당신 착각이었소. 상호도 맞섰다. 나는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었소. 집안을 등지든 친구를 잃든 가난하게 살든.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 그럴 기회조차 주지 않았소.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지호가 일어섰다. 그만하세요. 두 분 다. 지호의 외침에 두 사람이 멈췄다.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두 분 다 각자의 인생을 사셨잖아요. 지호가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장인어른, 죄송하지만 저는 제 어머니가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를 돌아보았다. 엄마도 후회하지 마세요. 엄마가 아버지와 결혼하지 않았다면 저는 태어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도연이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지호야. 그리고 저는 세린이를 사랑합니다. 두 분의 과거가 어떻든 그건 저희 미래를 막을 수 없어요. 상호가 지호를 빤히 바라보았다. 젊은 남자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당신 어머니를 닮았군요. 상호가 낮게 말했다. 똑같이 고집이세요. 그때 세린과 미란이 돌아왔다. 세린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미란은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다들 진정하셨어요? 미란이 조용히 물었다. 그녀는 자리에 앉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요. 미란이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도 미란을 마주 보았다. 두 여자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제 남편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는 걸.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솔직히 충격이에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남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었다는 게. 미란 씨. 상호가 아내를 불렀다. 하지만 미란은 손을 들어 남편을 제지했다. 하지만 그게 뭐 어때요? 미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과거는 과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녀가 세린을 바라보았다. 세린아, 너는 지호 씨를 정말 사랑하니? 네, 엄마. 세린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다. 그럼 됐어. 우리 어른들의 과거 때문에 너희까지 불행해질 순 없어. 도연이 미란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미안합니다. 뭐가요? 당신 남편을 완전히 잊어주지 못해서. 도연의 고백에 테이블이 다시 조용해졌다. 미란은 잠시 도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남편이 당신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거 알았어요. 두 여자가 슬픈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상호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웨이터가 다시 다가왔지만 미란이 손짓으로 물리쳤다. 이 자리에서 음식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엄마.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를 불렀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결혼은 할 거야. 미란이 딸의 손을 꽉 잡았다. 너희 둘은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우리 어른들이 풀어야 할 문제야. 지호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도연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미란 씨 말이 맞아요. 아이들은 행복해야 해요. 상우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한도연 씨, 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상우의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당신은 나와 헤어진 걸 후회합니까? 그 질문에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다. 도연은 한참을 입술을 깨물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매일 매순간. 당신 없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상호의 주먹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해서 선택을 바꿀 수는 없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를 낳았어요. 지호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나를 사랑해줬고 내 가족도 도와줬어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요? 상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사랑은 여러 가지예요. 도연이 대답했다. 처음에 뜨거운 사랑도 있고 함께 살면서 쌓이는 정도 있어요. 지호 아버지와 저는 후자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나는 정말 슬펐어요. 진심으로요. 그럼 나는? 상호가 물었다. 나는 당신에게 뭐였습니까? 도연이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 첫사랑이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세린이 작게 숨을 들이켰다. 지호도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만큼은 아니었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살 수 없었어요. 현실이 있었고 책임이 있었어요. 나는 선택해야 했어요. 당신과의 사랑을 지키고 우리 둘 다 불행해질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보내고 최소한 당신이라도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었소. 상우가 소리쳤다. 나는 당신과 함께 불행해질 권리조차 없었단 말이오. 권리?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다. 당신이 나 때문에 지방과 등지고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가난하게 사는 걸 지켜보는 게 사랑이었을까요? 나는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버렸소? 버린 게 아니에요. 놓아준 거예요.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서 더 좋은 인생을 살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했잖아요. 도연이 미란을 바라보았다. 훌륭한 아내를 만나서 예쁜 딸을 낳고 성공적인 사업도 하고 내가 원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미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상호는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도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그럼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행복했소? 도연이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아들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힘들었지만 지호를 키우는 게 내 삶의 이유였어요. 그게 다요? 네, 그게 다예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사랑을 선택하지 못한 대신 엄마로 사는 걸 택했어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아요. 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도연이 아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는 내 첫사랑이었다.
도연이 지호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 인생 전부였단다. 그 말에 지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다. 세린이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상호는 딸의 눈빛을 마주쳤다. 그 안에는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애원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세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지호 오빠가 좋아요. 정말 많이요. 상호가 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세린은 자신을 꼭 빼닮았다.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그리고 지금 그 눈에는 자신이 30년 전에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사랑. 아버지가 겪은 아픔을 저도 겪어야 하나요? 세린의 질문에 상호의 가슴이 무너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상호의 목소리가 잠겼다. 너는 행복해야 한다. 세린이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다. 상호는 딸을 꼭 껴안았다. 그리고 도연을 바라보았다. 두 사람의 눈빛이 공중에서 마주쳤다. 그 안에는 30년의 세월이, 헤어짐의 아픔이,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미란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알았다. 남편의 마음속 한구석에는 영원히 자신이 채울 수 없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남은 모든 것은 자신의 것이었으니까. 상호는 딸을 놓아주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다. 한순간에 10년은 더 늙은 것 같았다. 물 한 잔 주시겠습니까? 상호가 웨이터에게 말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웨이터가 재빨리 물을 따라 주었다. 상호는 물을 단숨에 들이켰다. 미란이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상호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미안하오, 여보. 괜찮아요. 미란이 조용히 대답했다. 괜찮지 않소? 당신 앞에서 다른 여자에 대해. 여보. 미란이 남편의 말을 끊었다. 우리 25년 동안 행복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상호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라는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있었다. 당신은 화가 안 나오? 화가 나죠. 미란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내 남편이 다른 여자를 잊지 못했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이해도 돼요. 첫사랑이잖아요. 그녀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왜 여보가 그 사람을 잊지 못했는지. 도연이 미란을 보았다. 미란은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요. 여보를 바라보는 그 눈빛. 아직도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미란 씨. 도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아니긴요. 미란이 말했다. 나도 여자예요.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사랑했다고 해서 함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상호가 아내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고맙소, 여보. 고마울 것 없어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미란이 세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이제 우리 딸의 행복이 더 중요해요. 세린이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 미안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 내가 뭘 잘못했니? 사랑에는 이유가 없는 거야. 미란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상호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는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도 그를 올려다보았다. 한도연 씨. 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소. 상호의 목소리는 이제 분노가 아니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만약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당신은 다시 나를 선택하겠소? 테이블이 조용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도연의 대답을 기다렸다.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르겠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돌아간다 해도
상황은 똑같을 테니까요. 나는 여전히 가난할 거고, 당신 집안은 여전히 반대할 거고, 상황 말고. 상우가 말을 끊었다. 마음을 물은 겁니다. 당신 마음은 어땠냐고요? 도연이 상우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을 선택하고 싶었어요. 그 말에 상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매일 매 순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가난해도 힘들어도 당신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았어요. 도연이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이었어요. 나 혼자만의 행복을 위해 당신을 불행하게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건 내가 판단할 문제였소. 상우가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가 아니라 절규였다. 나도 선택할 권리가 있었소. 당신과 함께 가난하게 살 권리, 당신 때문에 집안과 싸울 권리, 당신을 지킬 권리가 있었단 말이오. 상우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런데 당신은 나한테서 그 모든 걸 빼앗아 갔소. 일방적으로.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오. 상우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쳤다. 물잔이 흔들렸다. 그때 널 놓친 게 평생 한이었소. 상우의 외침에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다. 모든 사람들이 이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상우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미란을 만나 결혼했소. 좋은 아내였고 예쁜 딸도 낳았소. 사업도 성공했소. 겉으로 보기엔 행복한 삶이었소. 상우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항상 비어 있었소. 당신이 떠난 그날부터 그 빈자리는 한 번도 채워지지 않았소. 미란이 남편의 등을 쓰다듬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흘렀다. 밤마다 꿈을 꿨소. 당신을 찾아 헤매는 꿈을. 당신을 붙잡는 꿈을. 그리고 깨어나면 옆에는 당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었소. 여보.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상우는 계속했다. 미안하오, 여보.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건 아니오. 하지만 한도연만큼은 아니었소. 그건 어쩔 수 없었소.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어쩌면 결혼 첫날부터. 상우가 다시 도연을 바라보았다. 당신도 그랬소? 당신도 나를 잊지 못했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잊으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안 됐어요. 당신 목소리가, 당신 웃음소리가,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런데 왜 다시 찾아오지 않았소? 당신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미란 씨와요. 도연이 대답했다. 그때 알았어요. 이제 정말 끝났구나.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남편이구나. 나는 당신을 기다렸소. 나도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 불행해하는 게 너무 괴로웠어요. 차라리 다른 사람과 행복하길 바랐어요.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다. 지호가 일어났다. 그만하세요, 두 분. 지호의 목소리에는 힘이 있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두 분 다 각자의 선택을 했고 각자의 인생을 살았어요.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어요. 상우가 지호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뭐가 있습니까? 이미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지호가 세린의 손을 잡았다.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저희는 두 분처럼 후회하고 싶지 않아요. 저희는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고 싶어요. 그게 다예요. 세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는 부모님들의 과거를 반복하지 않을 거예요. 상우가 딸과 지호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래야지. 상우의 목소리가 잠겼다. 너희는
너희는 행복해야 한다. 그가 도연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다. 우리가 이루지 못한 것을 우리 아이들이 이루게 합시다. 도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다. 작별 인사도 없이 상우가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테이블을 바라보았다.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미안하오, 여보. 당신이 듣고 싶지 않은 말들을. 괜찮아요. 미란이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 상처받았소. 상처받았죠. 미란이 솔직하게 인정했다. 하지만 여보가 거짓말하지 않아서 고마워요. 25년 동안 혹시나 했던 것들이 사실이었지만 그래도 여보는 저와 세린을 소중히 여겨주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소? 상우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온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소. 그런데 나는, 여보, 미란이 남편의 말을 끊었다. 첫사랑을 잊지 못하는 게 죄는 아니에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여보는 그 마음을 혼자 가슴에 담고 저와 세린에게 최선을 다해줬어요. 그게 사랑 아닌가요? 상우가 아내를 끌어안았다. 미라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세린이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지호를 바라보았다. 오빠, 우리 나갈까요? 부모님들끼리 얘기하시게. 그래. 지호가 어머니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안심시켰다. 가 있어라. 엄마는 괜찮아. 두 젊은이가 자리를 떠나자 테이블에는 4명의 어른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긴, 무거운 침묵. 미란이 먼저 입을 열었다. 한도연 씨. 도연이 고개를 들었다. 네. 원망하지 않아요. 미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당신이 여보를 떠난 것도, 여보가 당신을 잊지 못한 것도, 그건 당신들의 선택이었고, 당신들의 인연이었으니까요. 미란 씨.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해 주세요. 미란이 도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제 우리는 사돈이 될 거예요. 아이들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될 거고요. 그때 제 남편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나는 상호 씨의 인생에 다시는 파문을 일으키지 않을 거예요. 고마워요. 미란이 작게 웃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조금은 이해도 돼요. 당신의 선택. 네. 나도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미대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3개씩 했죠. 그림 그리는 게 좋았지만 먹고 사는 게 먼저였으니까요. 미란이 남편을 바라보았다. 여보를 만났을 때 솔직히 안정감도 한몫했어요. 사랑도 했지만 이 사람과 함께라면 굶지는 않겠구나 하는 생각도 했죠. 여보. 상우가 아내를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다. 모르셨어요? 나도 현실적인 여자예요. 미란이 쓸쓸하게 웃었다. 순수한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은 사랑과 현실 사이 어딘가에서 타협하며 사는 거예요. 도연이 미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이해가 담겨 있었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당신도 나처럼 선택했을 뿐이니까요. 미란 씨. 하지만 미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래도 여보는 제 남편이에요. 과거에 누구를 사랑했든 지금은 저와 세린의 가족이에요. 그건 흔들리면 안 돼요. 알아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내 자리를 지킬게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상우가 두 여자를 번갈아 보았다. 그의 가슴은 복잡했다. 사랑했던 여자와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두 분 다 고맙소. 상우가 낮게 말했다. 나 같은 남자를 이해해 주어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미란이 말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게 아니니까요.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미란이 도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잘 부탁드려요. 사돈 어른. 도연이 그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두 여자의 손이 맞잡혔다. 그 손에는 서로에 대한 경계와 이해, 질투와 연민이 뒤섞여 있었다. 상호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가 두 분에게 빚을 졌소. 빚 같은 건 없어요. 미란이 말했다. 우린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요. 네. 도연이 동의했다. 아이들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다. 레스토랑의 음악이 잔잔하게 흘렀다. 다른 테이블의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떠들고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다. 그럼 결혼 준비는? 미란가 조심스럽게 꺼냈다. 진행하죠. 도연이 대답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요. 예식장은? 세린이가 좋아하는 곳으로 하면 어떨까요? 비용 분담은? 반반으로 하죠. 도연이 말했다. 미란이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괜찮아요. 도연이 작게 웃었다. 은퇴금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건 내 아들 결혼식이에요. 당당하게 하고 싶어요. 상우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자존심이 서려 있었다. 가난했지만 그녀는 결코 비굴하지 않았다. 30년 전에도 지금도. 알겠소. 상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합시다. 미란이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다. 그럼 다음 주에 다시 만날까요? 예식장 보러 가야 하고 혼수 문제도 의논해야 하고. 좋아요. 도연이 동의했다. 세 사람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날짜, 장소, 하객수, 예산. 감정은 뒤로 하고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다. 그렇게 어른들은 아이들을 위해 각자의 상처를 가슴에 묻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다. 밖에서는 지호와 세린이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괜찮을까, 우리? 세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괜찮을 거야. 지호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부모님들이 우릴 위해 용기 내주실 거야. 우리도 그분들을 위해 정말 행복해져야 해. 세린이 지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꼭 행복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그들에게는 과거가 없었다. 오직 함께할 미래만이 있었다. 다음 주 토요일, 네 사람은 강남의 한 예식장에서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지호와 세린도 함께였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린이 밝게 인사했다. 도연은 예비 며느리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그래, 세린아. 잘 지냈니? 네. 걱정 많이 하셨죠? 괜찮단다. 도연이 세린의 손을 잡았다. 내가 지호를 좋아한다니 그걸로 충분해. 세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도연을 꼭 안았다. 감사해요, 어머님. 상호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옆에 선 미란이 남편의 팔짱을 꼈다. 가요, 여보. 그래. 네 사람과 두 젊은이는 예식장 상담실로 들어갔다. 플래너가 친절하게 맞이했다. 신랑 신부 측 부모님들이시죠? 먼저 홀을 보실까요? 일행은 화려하게 꾸며진 예식장 홀로 이동했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붉은 카펫. 세린이 감탄사를 내뱉었다. 와, 정말 예쁘다. 마음에 드니? 상우가 딸에게 물었다. 응, 아빠. 여기 너무 좋아. 그럼 여기로 하자.
플래너가 예산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도연은 금액을 듣고 속으로 움찔했다. 예상보다 훨씬 비쌌다. 하지만 표정을 관리하며 침착하게 들었다. 혹시 좀 더 저렴한 패키지는? 어머님, 미란이 도연을 막았다. 우리 아이들 결혼식인데 좋은 걸로 해줘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비용은 우리가 좀 더 부담할게요. 그럴 순 없어요.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제 몫은 합니다. 어머님,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시면 부담되지 않아요. 도연의 목소리에 자존심이 섞여 있었다. 상우가 그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여전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려 하고 있었다. 한도연 씨, 상우가 조용히 말했다. 이건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오. 우리 함께 아이들을 축복하는 거요. 저도 당당하게 축복하고 싶어요. 도연이 상우를 바라보았다. 제가 가난하다고 해서 제 아들 결혼식까지 초라하게 할 순 없어요. 그런 뜻이 아니었소. 압니다.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제 마음도 이해해 주세요. 저는 30년 동안 혼자 아들을 키웠어요. 이제 결혼까지 시켜야 하는데 마지막까지 제 역할을 하고 싶어요. 미란이 도연의 손을 잡았다. 어머님, 우리가 돕겠다는 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알아요, 미란 씨. 도연이 미란을 보며 작게 웃었다. 하지만 저도 제 선을 지키고 싶어요. 지호가 나섰다. 엄마, 세린이네서 도와주신다는데. 지호야. 도연이 아들을 보며 말했다. 엄마가 자존심 세다는 거 알잖니. 이것만큼은 양보 못해. 지호는 어머니의 눈빛을 보고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그는 어머니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는지 알았다. 알겠습니다. 플래너가 분위기를 읽고 말했다. 그럼 양가에서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였다. 상담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다. 세린이 도연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제가 드레스 같이 보러 가도 될까요? 드레스? 네. 어머님 예복이요. 같이 골라요. 도연이 당황했다. 아니야, 세린아. 엄마는 집에 있는 걸로. 안 돼요. 세린이 도연의 팔을 잡았다. 제 결혼식인데 시어머니가 예뻐야죠. 같이 가요, 어머님. 도연이 난처한 표정으로 지호를 바라보았다. 지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세린이 말대로 해요. 예쁜 옷 하나 사세요. 하지만 전 엄마가 그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세린의 진심 어린 말에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맙구나, 세린아. 고마울 것 없어요. 전 정말 어머님을 좋아해요. 두 사람이 팔짱을 끼고 걸어갔다. 미란이 그 모습을 보며 남편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 참 착하죠? 그래. 당신 닮았어. 상우가 말했다. 난 당신 못 닮았는데. 그래도 괜찮아요. 여보는 여보니까.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상우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한 가지만 약속하오. 뭐요? 다시는 과거를 들춰내지 않겠소. 한도연 씨를 만나도 그냥 사돈으로만 대하겠소. 여보, 당신이 평생 나와 세린에게 해준 것들을 생각하면 나는 당신에게 빚진 사람이요. 더 이상 당신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소. 미란이 남편을 안았다. 고마워요, 여보. 미안하오. 그리고 사랑하오. 나도 사랑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저 멀리서 도연이 뒤를 돌아보았다. 상우와 미란이 껴안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도연은 작게 미소 지었다. 잘 됐어. 당신은 좋은 사람을 만났어. 세린이 도연의 시선을 따라 부모를 바라보았다. 부모님 사이 좋으시죠?
그래, 보기 좋구나. 어머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세린의 질문에 도연이 멈칫했다. 외로워. 많이.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지호가 있잖니. 그리고 이제 너도 있고. 제가 잘할게요, 어머님. 정말 좋은 며느리가 될게요. 고맙구나. 도연이 세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지호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그 뒤를 지호가 따라왔고 더 뒤에서는 상우와 미란이 손을 잡고 걸었다. 30년 전에는 이룰 수 없었던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이제 두 젊은이를 통해 새로운 가족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6사람을 따뜻하게 비췄다. 결혼식 날 아침, 도연은 일찍 눈을 떴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은 아들의 결혼식 날이었다. 거울 앞에 섰다. 세린과 함께 골랐던 연보라색 드레스가 옷걸이에 걸려 있었다. 백화점 매장에서 처음 그 옷을 입어봤을 때 도연은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 이렇게 우아한 옷을 입어본 적이 있었던가. 어머님, 완전 예뻐요. 세린이 박수를 치며 기뻐했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니? 괜찮아요. 제가 드리는 선물이에요. 세린아, 제 결혼식에서 어머님이 가장 아름다우셨으면 좋겠어요. 도연은 그 말에 결국 옷을 샀다. 평생 자신에게 이렇게 비싼 옷을 사본 적이 없었다. 이제 그 옷을 입을 시간이었다. 드레스를 조심스럽게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다. 미용실에서 해주기로 했지만 도연은 자신의 손으로 단장하고 싶었다. 30년을 홀로 살며 익힌 습관이었다. 거울을 보았다. 58배 도연이 아니라 28배 도연이 보이는 것 같았다. 상호를 사랑했던 그 시절의 자신. 엄마, 준비됐어? 지호가 방문을 두드렸다. 응, 나간다. 문을 열자 턱시도를 입은 아들이 서 있었다. 도연은 순간 숨이 멎었다. 아들은 정말 의젓한 남자로 자라 있었다. 엄마, 진짜 예쁘다. 지호가 웃으며 말했다. 오늘 엄마가 주인공인 것 같아. 무슨 소리? 주인공은 너와 세린이지. 그래도 엄마가 가장 아름다워. 지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고마워. 뭐가? 나를 낳아주고 키워주고 오늘까지 데려다줘서. 도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호야, 엄마 혼자 얼마나 힘들었어. 나 알아. 다 알아. 지호가 어머니를 껴안았다. 이제 나도 가정을 꾸릴 거야. 엄마처럼 든든한 부모가 될게. 너는 이미 훌륭한 사람이야. 도연이 아들의 등을 토닥였다. 엄마 자랑이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예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다. 도연은 신랑 어머니 자리에 앉았다. 건너편에는 상우와 미란이 앉아 있었다. 상우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연보라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정말 아름다웠다. 30년 전의 그녀가 떠올랐다. 벚꽃 아래에서 웃던 22살의 한도연. 도연도 상우를 보았다. 그도 정장을 차려입고 있었다. 여전히 잘생긴 남자였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은 변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인사였고 작별이었고 용서였다.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상호는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여보, 괜찮아요? 괜찮소. 상호가 아내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정말 괜찮소. 음악이 흘렀다. 입장 음악이었다. 세린이 아버지의 팔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천사 같았다. 상호는 딸을 보며 눈물을 참았다. 아빠, 울지 마. 세린이 속삭였다. 오늘 행복한 날이잖아. 그래, 행복한 날이지. 상호가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빠 딸 정말 예쁘다. 세리는 아버지를 보며 웃었다. 버질로드 끝에 지호가 서 있었다. 세린을 본 지호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상호는 딸의 손을 지호에게 건넸다. 잘 부탁하네. 잘 모시겠습니다. 장인어른. 지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다. 상호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렸다. 행복하게. 네. 신랑과 신부가 나란히 섰다. 주례가 앞으로 나왔다. 혼인 서약을 하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자신은 지키지 못한 서약이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난을 견디지 못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를 것이다. 상호도 눈물을 닦았다. 자신의 딸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견딜 것이다. 자신과 도연이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룰 것이다. 이제 신랑은 신부에게 키스해도 좋습니다. 지호와 세린이 입을 맞췄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다. 도연은 박수를 치며 아들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자신보다 더 용감하고 더 행복할 것이다. 상호도 박수를 치며 딸을 바라보았다. 저 아이는 자신보다 더 솔직하고 더 단단할 것이다. 신랑 신부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다. 먼저 신부 측 부모에게 그리고 신랑 측 어머니에게. 세린이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다. 어머님, 지호 오빠 잘 보살피겠습니다. 고맙구나, 세린아. 도연이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지호 부탁한다. 네, 어머님. 지호가 장인 장모에게 절을 했다. 사랑하는 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살거라. 상호가 사위의 손을 잡았다. 너희는 우리보다 더 행복할 거야. 노력하겠습니다. 미란이 지호를 안아주었다. 우리 사위 고마워요. 세린이 잘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장모님.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다. 하객들이 신랑 신부에게 축하 인사를 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예식장 정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파란 하늘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한도연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상호가 서 있었다. 상호 씨, 잠깐 괜찮겠소? 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섰다. 침묵이 흘렀다. 예쁜 결혼식이었소. 상호가 먼저 말했다. 그래요. 아이들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에요. 우리가 이루지 못한 걸 저 아이들이 이루는군. 그래야죠. 도연이 웃었다. 우리 세대에서 끝나야 해요. 이제 아이들은 자유로워야 해요. 상호가 도연을 바라보았다. 한도연 씨, 네. 후회하지 않소? 도연이 상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후회해요. 매일. 그녀가 작게 웃었다. 하지만 후회한다고 바뀌는 건 없잖아요. 이미 선택했고 이미 살았어요. 그래요. 상호도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요. 당신을 잊지 못했지만 미란과 세린을 사랑했소. 모순된 마음이지만 그게 인간이겠지. 맞아요. 두 사람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았다. 상호 씨, 네. 행복하세요. 도연의 말에 상호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도요. 저는 이미 행복해요. 지호가 있으니까요. 나도요. 세린과 미란이 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럼 이제 정말 안녕이군요. 도연이 말했다. 안녕히, 안녕히. 상호가 손을 내밀었다. 도연이 그 손을 잡았다. 좋은 사돈 되어요. 당신도. 손을 놓았다. 그리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아내와 딸에게로, 도연은 아들에게로. 그날 밤
도연은 빈 집으로 돌아왔다. 지호는 신혼여행을 떠났다. 거울 앞에 섰다. 연보라색 드레스를 벗고 머리를 풀었다. 거울 속에는 다시 58배 한도연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웃고 있었다. 젊은 날의 사랑은 끝났다. 이룰 수 없었고 돌아올 수 없는 사랑. 하지만 그 사랑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지호와 세린을 통해 새로운 형태로 이어졌다. 도연은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다. 대학 시절 상우와 함께 찍은 사진. 캠퍼스 벤치에 나란히 앉아 웃고 있는 두 사람. 도연은 사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안녕, 상호. 그녀는 작게 속삭였다. 이제 정말 보내줄게.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도연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어딘가에서 상호도 같은 하늘을 보고 있을 것이다. 아내와 함께.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은 지금쯤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을 것이다. 도연은 미소 지었다. 사랑은 끝났지만 인연은 계속되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봄밤은 고요했고 달은 밝았다.